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 유형 중 소유 형태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를 중심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DI의 투자 목적별 유형 및 동기에는 크게 전략적 동기, 행동적 동기, 경제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FDI의 동기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한 가지 이상의 동기가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우선 전략적 동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동기에는 자원지향형 투자, 시장지향형 투자, 생산요소지향형 투자, 수출지향형 투자, 지식지향형 투자, 정치안정지향형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추구형 투자, 위험 회피형 투자가 있습니다. 자원지향형 투자는 유전, 광물 등 지하자원, 임산, 수산자원 등을 개발하기 위해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 보존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자원의 채굴에만 그치지 않고 개발, 가공, 판매가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로는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한국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가 있습니다. 시장 지향형 투자는 수출을 통해 기술상 우위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 목적입니다. 이는 수출 전략으로 더 이상 현지의 시장 장벽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시장 지향적 직접 투자를 수행하여 지속적인 이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현지 지역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적합하며 무역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EU 등의 시장 진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요소 지향형 투자입니다.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력은 자본에 비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본국과 현지의 법률적 제한을 받으며 토지는 국제적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우쪽 기업이 현지의 풍부한 생산 요소를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생산요소 지향형 투자입니다. 여기에는 저렴한 생산요소 활용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직접 투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출 지향형 투자는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즉, 시장 지향형과는 반대로 생산된 제품을 본국의 시장 및 제3국의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고임금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다우쪽 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인 부품이나 완제품을 낮은 생산 비용으로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하지 않고서는 본국에서도 경쟁하기 어렵고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마저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 지향형 해외 직접 투자를 합니다. 지식 지향형 투자는 고도의 첨단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첨단 기술 보유 기업 인수가 목적입니다. 갈수록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 기술상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서 기업은 생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 습득을 위한 투자는 현지의 연구소 또는 생산시설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기존의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각국 기업이 R&D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안정 지향형 투자는 불안한 국내 정치적 상황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추구형 투자는 국제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각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세계 시장이 글로벌화되는 반면 현지 정부의 통제력 강화로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작 투자, 컨소시엄, 전략적 제휴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의 경우 지분 참여가 필요한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도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과 소니의 전략적 제휴와 합작 투자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험 회피형 투자는 현지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정치,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행동적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적 동기는 기업들의 행동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기업의 FDI는 외부 환경 또는 조직 내부에서 최고 경영층의 개인적 경영 철학이나 목표에 따라 또는 기업, 조직 구성원이나 그룹에 대한 공약 등의 이유에 의해서 FDI를 수행합니다. 1차 요인으로 외국 정부나 자사 대리점의 요청, 자사 제품의 판매 시장 상실 우려,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 기업과의 경쟁 예상이 1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요인은 생산 요소 및 관련 제품의 시장 창조, 노후화된 기계 등의 생산 설비 재활용, 그리고 노하우의 자본화, 또 현지국가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제3국 시장으로의 우회 진출 등이 2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지 정부의 국내 시장 보호 정책이나 독점 기업들의 경쟁 등으로 실물 자산, 생산 요소, 금융 등의 현지 시장의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제품과 요소 시장의 불안정성은 다국적 기업의 범세계적인 과점 경쟁하에 있는 산업 분야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국내의 경쟁 기업을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규모의 경제, 전문 경영 관리 기법, 전문적 기술, 제품, 생산 요소에 대한 충분한 시장 조사와 연구,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충분한 비용을 바탕으로 제품 인지도를 향상시켜 국내 경쟁 기업의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에서의 강점 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해외 직접 투자의 기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적 동기는 직접 수출할 경우 위협적인 관세 장벽 및 비관세 장벽을 회피하고 국제 수지를 방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즉,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의 고율 관세 수입 제한, 현지국 정부의 수입 장벽 증가 압력 등으로 인해서 기존 시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경쟁업자가 해외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와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FDI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적 동기를 살펴보면 수출이나 기술 협정과 같은 소극적인 자세로는 현지 시장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은 현지 생산시설, 경영조직 및 마케팅 조직을 소유함으로써 FDI를 실행합니다. 공격 및 방어적 동기로는 현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 비용의 절감, 국제 물류 시스템과 시장 잠재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동기와 기존 해외 시장을 보호할 목적의 방어적 FDI 동기를 모두 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어떤 동기를 통해서 실행되는지를 전략적 동기, 행동적 동기, 경제적 동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과 정의, 필요성, 해외 직접 투자의 유형과 동기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이론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다양한 이유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영 경제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